라운드 테이블이고요. 오늘 공생기술센터의 김예술 센터장님 모시고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포함해서 자원순환 전반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술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선 이게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청년 패널도 같이 참여하셨는데 각자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저는 생활 ESG 행동의 최동필입니다. 생활 ESG 중립도시군 이연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생활 ESG 중앙운영위원회 있는 정나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선생님 먼저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해주실까요? 본인이 하시는 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하는 일은 순수 민간 단체고요. 공생기술센터란 그 이제 단어가 의미하듯이 그 단어 의미 그대로입니다. 기술을 가지고 뭔가 공생하자는 그런 이제 취지고, 저희들 단체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기술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술을 가지고 뭔가 협력하자는 그런 단체고, 저희들은 어떤 그 인문적인 그런 분야보다는 기술, 실용적인 것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기술을 개발하고 때에 따라서는 교육도 하고, 그리고 제품을 만들거나 보급하거나 실제로 주로 이런 일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하는 그 제일 핵심 단어는 자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립. 자립 말 그대로 이제 스스로 쓴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이제 한동안 국내에서 그 에너지 자립마을이라는 말이 그냥 10년 동안 유행을 한 적이 있었죠. 에너지 자립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그렇지만은 한동안 TV라든가 뉴스 매체에 나왔던 이제 에너지 자립이라는 단어를 좀 곱씹어서 보다 보면 거의 99%가 태양전지 쪽에 집중이 됐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태양전지 이퀄 에너지 자립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것은 정부라든가 학계에서 굉장히 잘못했던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이제 공생기술센터에서 생각하는 자립이라는 기준은 저희가 5가지를 냈습니다. 5가지. 제일 첫 번째는 이제 겨울에 추우니까 난방에너지, 열에너지. 두 번째는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지금 또 불이 켜져 있는데 전기를 켜야 되잖아요. 그 전기 만드는 기술. 세 번째는 이제 우리 환경에 굉장히 중요한 식수, 안전한 식수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네 번째는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오수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탁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은 개념이 그냥 오수를 버린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렇지만은 그것도 환경에는 장벽이에요. 오수를 정화를 해서 버려야 되는데 사실상 정화할 수 있는 기술이 없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냥 버리는데 오수를 처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제 먹고 사고 하는 제일 중요한 부분, 분뇨, 똥 싸는 분뇨. 그리고 먹기 전에 하다 보면은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그러는데 은폐물을 그래요. 은폐물. 그 음식물 쓰레기라는 표현도 참 떼서요.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단어를 그렇게 쓰지만은 음식물 쓰레기 대단히 옛날 때 하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쓰레기라는 개념을 도입했기 때문에 쓰레기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도 약간 이제 우리 가닥을 잡아가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일단 공생기술센터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요약을 하면 어떤 일을 조금 전에 이제 5가지 자립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자립기술. 이 자립기술을 가지고 주로 이제 서민들 쪽에다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실제로 보급하고 교육하는 게 기술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그 적용할 수 있게 교육하고 그 다음에 적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가 하는 센터에서 하는 일이에요. 취미 활동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적정 기술 이런 것도 비슷한 건가요? 그러면 내가 적정 기술 쪽에 오랫동안 활동했었는데, 적정 기술이라는 것은 사실 그 아주 애매모호한 표현이에요. 국내 우리가 이제 적정 기술 쪽을 하시는 분은 많은데, 국내에서 적정 기술에 관여된 분들을 이렇게 손가락을 해보면 그 10손가락 안에 들어와요. 10손가락 안에. 근데 그분들도 그렇고 쭉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적정 기술에 대한 누구도 정의를 못 내려요.
각자가 다 이야기 다 다릅니다. 그냥 해외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기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적정 기술보다는 공생 기술이 맞다고 보신 거죠? 저는 뭐 그렇게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저희들 이제 개념은 저희들은 5가지 자립 기술을 이제 보급하는데 핵심을 두는 것이고 적정 기술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포괄적이죠. 우리나라 같이 이제 선진국에는 사실 적정 기술이 필요 없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고급 기술이 필요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통 적정 기술이라고 그러면은 저기 지금 제3세계 농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도시에도 적정 기술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겨울철 붙이는 뽁뽁이를 예를 들 수 있는데 근데 뽁뽁이가 한번 나오고 나니까 효과가 뽁뽁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여름에는 그보다 효과가 더 있는 게 있어요. 이 창문에 우리가 보면은 생존 필름이라고 씁니다. 고립됐을 때 얇은 비닐 하나만 하면은 굉장히 생존에 도움이 되는 필름이었는데 이 필름을 창문에 붙여가면은 열 에너지를 반사하기 때문에 한 20% 정도 에너지가 절감돼요. 근데 이것은 과학적으로는 별거 아니지만은 일반에서 과학계 하는 학계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게 관심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면은 뭐냐면은 별거 아니지 이렇게 표현해요. 간단하게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제 적정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오히려 도시에 적정 기술이 많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환경에 저해를 하면서도 자동차 가지고 온천에 굴러다니잖아요. 자동차 효율이 25%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굴러다니는데 에너지가 25% 쓰고 75%를 버려요 이걸. 그 에너지를 모아서 쓰려고 아무도 생각질 안 해요. 근데 그것을 모으긴 하더라도 엄청난 그래서 이게 주민센터에 겨울에 난방 에너지 공부할 정도가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 적정 기술은 그렇고 선생님이 하시는 거는 이제 공생기술센터고 그 분야가 아까 5개라고 그랬는데 네, 5가지. 열에너지, 전기, 열에너지, 네, 전기, 먹는 식수, 식수, 그리고 옷을 정하는 거, 옷을 그리고 정하는 마지막에는 이제 똥 누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이걸 다시 뭔가 재활용하는 기술. 여기에 5가지 자립 기술로 5가지 자립 기술을 하고 계신다. 예, 그것을 가지고 이제 주로 농촌이라든가 서민에서 관심 있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해외에 괜찮은 기술 있으면 갖다 소개해주고. 근데 이게 그러면 언제 설립된 거예요? 저는 2012년도에 2012년도에 통일 12년에 설립했으니까 시간적으로는 이제 한 10년 이제 조금 더 했는데 실제로 이제 활동한 지는 한 20년 됐어요. 그 개인적으로는 그 전에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주로 사회운동을 많이 했죠. 사회운동 예를 들어서 아주 어릴 때는 이제 운동권, 학생운동. 운동권에도 이제 관여했었고, 운동권에도 나오면 이제 나중에 크게 두 분류로 갈라져요. 하나는 계속 운동권에 남아가지고 시민운동한 사람들도 있고, 한쪽에는 정치로 가는 들어가 있어요. 나는 시민운동 쪽이에요. 내가 이제 그런 이제 일을 하면서 이 출신 자체가 이제 과학계라든가 엔지니어 출신이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맞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됐죠. 그러면 그 5가지 분야의 기술을 이제 보급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공동체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에 어떤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성과 같은 걸 궁금해하니까. 네, 그렇죠. 2012년 이후에 어떤 기술을 보급해서 어떻게 교육을 해서 어떤 실제 적용 사례가 있는지. 우선은 이제 우리는 주로 이제 기술 개발을 이제 좀 핵심을 두고 있거든요. 기술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간단한 얘기 같으면은 스토브. 겨울 스토브를 이제 굉장히 쉽게 이제 만들어가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보통 스토브 같은 건 용접을 한다든지 굉장히 이제 좀 고난이도적인 게 겪게 되는데 과거에 우리는 이 스토브라는 온도 같은 경우는 용접 같은 경우는 안 했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친환경적이었고.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이제 그런 이제 고도 기술을 안 쓰면서 이제 할 수 있는 어찌 보면은 기술이 있었던 기술로 보면 되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거죠, 이걸. 그래서 그런 걸 찾아가 한 거 하나. 두 번째는 스토브요? 난로 같은 경우.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식수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식수가 이렇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이제 빗물을 활용하자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왔더랬어요.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국내에서 하는 빗물이란 개념이 뭔가니까 먹기 위해서 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받아서 그냥 청소하는 개념. 이런 개념에서 계속 하고 있었지 그냥.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그 식수화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식수화를 하려면 살균돼야 되고 그래서
오존을 살균한다든지 뭐 염소를 살균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관에서 대규모로 하는 쪽에 했었는데 만약에 조그마한 집에 살다 보면 그렇게 못합니다. 식수한다든지 이런 기술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빗물을 식수화하는 기술 예, 이런 그렇죠. 거는 그러면 실제 적용 사례가 있나요? 적용 사례라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이제 공생기술센터가 저희가 소재지가 김제에 이제 청평 정도가 있었어요. 예. 있어가지고 주로 교육을 많이 해드렸어요. 했는데 우리가 한 10년 정도 이제 지나면서 이 일이라는 게 전부 과거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아 이거 뭔가 잘됐구나 수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올바른 길을 가는데 우리가 교육을 쭉 하면서 느끼는 하나의 굉장히 큰 이 사회적인 오류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강의를 들을 때는 다 좋다 그래요. 근데 막상 그걸 실천한 사람은 0.1%도 안 돼요. 0.1%도 안 되고 옆에 가서 가르쳐줘도 안 돼요. 결론적으로 이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큰 한계에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제가. 그럼 하신 것 중에 그 현실에서 실제로 그 적용돼서 실현된 사례는 어떤 게 있나요? 실현된 사례라기보다는 조금 전에 이제 그런 기술들을 개발해서 이제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아까 식수를 만드는 기술을. 네. 사실은 식수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아까 빗물을 받아서 그냥 조금 위에 오목만 걷어내고 청소한다는 개념인데 실제로는 식수가 제일 좋은 게 빗물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국내 기술이 있지만은 아무도 적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오존을 도입해야 되고 비탄을 해서 식수 섭취했다는 것을 해야 되는데 저기 인광에 있는 그 생태마을 네. 그 황대가 선생님 그 생태마을 황대가. 예. 그런 데는 이제 내가 만들어줬죠 직접. 네. 국내 예주 같은데 이제 예주 같은 데라든지 난방에 대한 것도 꽤나 많이 그 공감대를 얻었는데 이 보급된 데 계속 많아요. 개발 건수를 말하면은 한 20건 정도? 20건. 네. 그 중에 그 좀 정도? 재미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LED 기술, 새로운 LED 기술. 네. 그 LED라는 게 이 관심 있는 분들이 만들어 보고 싶다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개발했는 게 전국 자체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아무도 꼬리만 부리더라고요. 근데 별 기판도 필요 없고 그냥 어떤 기술이 종합이 돼서 이렇게 요거는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판이 붙으면 위에가 이제 도체가 있고 밑에가 도체가 있을 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네. 그 LED를 요 반경에 맞도록 정글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구멍을 뚫고 꽂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확하게 저쪽이 돼요. 근데 이건 뭐에 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실내 조명 같은 걸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조명이라든가 해외 조명 보면은 이런 실내 조명이 너무 밋밋해요. 근데 이런 기술을 이용하면은 내가 토끼를 만들든 예술적인 감각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기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생존 필름 붙여가지고 이런 실내 에너지를 절감하는데 생존 필름이요? 예, 생존 필름. 그거는 한 장당 한 1,000원밖에 안 해요. 여기도 지금 창문이 많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햇빛이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남양 같은 경우는 심각합니다. 남양은 들어오면은 한쪽에는 에어컨을 열정 틀려야 되고 한쪽에 햇빛이 들어가요. 근데 상식으로 보면은 햇빛을 막는 게 우선이거든요. 근데 무조건 에어컨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는 환경을 생각하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거죠. 생존 필름은 어떤 원리인가요? 그냥 햇빛 차단제인가요? 아닙니다. 그 반사 필름이에요. 얇은 반사 필름인데 좋은 날을 당하고 나면은 내가 춥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뒤집어 쓰면은 내 체온을 반사를 해가지고 이제 내 온도를 유지를 하는 거죠. 시중에서 파는 건가요? 그럼요. 지금 인터넷 보면은 1,000원밖에 안 해요. 한 개당. 기술이라는 것이 꼭 개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식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수도 빗물을 정수해가지고 식수한다는 게 굉장히 반드시 그 장기적으로는 그런 게 앞으로는 그 유용한 기술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첨단 기술을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이제 끊임없이 개발하고 보호하는 걸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플라스틱 얘기, 폐플라스틱 제로화 뭐 이런 운동 하시나요? 폐플라스틱이 이제 심각하다는 건 다 알고 있죠. 네. 폐플라스틱을 지금 추세로 재활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재활용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버려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첨단 기술을 집어넣어가지고 유화, 기름한다. 물론 그 기술이 나쁘진 않아요. 저희는 소각입니다. 소각. 소각을 하면은 이 플라스틱은 원래 출발점이 석유에서 출발했었고
석유를 좋게 정제면 제거해서 다시 나기 때문에 연료로서는 기름하고 똑같아요. 그거는 그보다 좋은 연료가 없죠. 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는 게 거기 관계되는 개발을 5개를 하는데 5개 물론 다 완성이 됐으니까 이걸 이제 조합하는 단계 남았는데 그럼 저희들은 그걸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전력을 만들 수 있어요. 전력 6m 정도 되죠. 6m. 네. 이런 컨테이너 안에 이 장치가 다 들어가요. 장치 안에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플라스틱이 통 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또 파쇄라는 파쇄 장치. 네. 두 번째는 완전 연소한 장치. 세 번째는 이제 그 열교환 장치라고 있습니다. 열이 이제 안 닿나게.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게 이제 발전 장치. 그 고열이 생기면 전기 만들고 마지막에는 배출해야 되죠. 배기가스를 배기가스에서 이제 그 유해가스가 나도록 하는 미세먼지 제거 장치는 이제 기반 다 켜버려서 나오는 연령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서. 그렇게 그 열로 다시 발전을 하는 그렇죠. 그렇죠. 전기를 발생시킨다는 거죠. 예, 전기를 발생시키거나 아니면은 전기를 사용 안 한다면은 그 고열을 가지고 오수에서 식수만 없었어요. 오수에 점수를 내가지고 그래서 그건 그냥 선택적으로 이제 선택하는데 일단 전기를 만들면 전기는 어디나 다 필요하잖아요. 전기를. 저는 이제 전기를 만드는 걸 기본 사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개발하신 거예요, 이 모듈은? 개발을 시작한 지는 5년 정도 됐죠. 5년 정도. 네. 이제 거의 완성 단계고. 플라스틱 소각은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대규모로 하고 있죠. 대규모. 그 설비를 대형 해놓고 그 다음에 모든 설비를 갖고 와야 그냥 거기서 태우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작게 만들어서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보호하겠다는 게 이제 마을 단위에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마을 단위나 소규모 같은데 큰 데서 한 번 처리보다는 작은 데서 많이 처리하기 훨씬 낫죠. 예를 들어서 뭐 마을 단위로 마을 회관이나 이런 데 설치를 해서 그 단위에서 처리를 하고 마을 회관에 뭐그 난방을 쓴다든지 이 정도 개념을 생각할 수 있겠네요. LED를 개발하셨는데 LED 전구 같은 건 뭘로 제작하셨어요? LED 자체는 대기업에서 대량 생산하는 셀이에요. 셀. 그런 걸 갖고 와가지고 LED하고 그 사출물, 플라스틱 사출물, 그리고 전구핀 이런 걸 우리가 개발 다 했죠. 직접. 교육을 하고 어떻게 한번 시켜야 되나 하셨는데 혹시 그 일에 따른 이 단체들 보면 서로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그냥 이 일반적인 풀뿌리 단체들이 그러면 저희가 하니까 그런 방향이더라 해가지고 서로 막 서로 멘직으로 하고 그 폐플라스틱을 이제 소각을 하셔서 거기서 나오는 열로 식수도 만드시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전기를 생산하고 하는데 이게 사실 플라스틱이라는 게 그냥 깨끗한 상태가 아니라 뭐 어떤 가령 이제 플라스틱 병으로 예를 들면 담배꽁초를 이제 넣어서 버리시는 분도 있고 이제 이미 오염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 다른 물질들이랑 섞여 있는 플라스틱도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깨끗한 상태에서 이제 정화를 해서 이제 소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선별을 하는 뭐 비용이나 인력이 다 되게 고안이 돼 있는 건지. 아니요, 우리는 그 선별할 필요가 없어요. 네. 화학 물질은 모든 화학 물질은 CHO에는 없어요, 사실은. 이걸 잘못 태우면 유해 물질이 나오는데 이게 고온에 태워가면 그런 물질은 없어져요. 강의하고 이런 게 언제부터 이쪽 활동하신 거예요? 한 20년 됐다니까요. 20년. 예, 한 20년 됐어요. 그때는 주로 이제 작은 조직에서 오면 우리가 이렇게 좀 태양전지 쓰는 방법을 좀 알려 줄래?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방법.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이제 점퍼가 좀 되는 거죠. 그 20년 공생 기술을 가지고 주로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런 적은 그렇습니다. 이제 교육하고 이제 의식을 좀 바꾸려고 했었는데 한 10년 해보고 나니까 그게 좀 잘 안 되더라.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일을 해야 되겠다. 지금처럼 페이퍼를 이렇게 합시다가 아니고 아예 만들어가지고 보고하는 쪽으로. 강연은 얼마나 하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교육을 횟수로 따지면은 지금 해는 보니까 한 400회 정도? 400회 예, 한 400회 정도 했습니다. 전국 다 가셨겠네요. 예, 많이. 그리고 산에 사는 분들 같으면 먹는 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먹으면 안 된다. 반드시 필터링하고 살균해. 옛날에 그냥 퍼먹으면 됐다지만은 사람들 그걸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 은폐물하고 변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림을 만들 것이냐 이제 그런 교육. 그리고 빨래하고 버리면 안 된다. 그것도 최소한의 정수를 해야 됩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그 쓰레기통도 있듯이 이 옷도 모아가지고 다시 태양광으로 해서 뭔가 정수를 해가지고 최소한 정수를 보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생각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하셨는데 현실에서는 잘 적용이 안 네, 안 돼요. 하더라 이제 결론적으로는. 네. 생각했던 그 취지 목적하고는 전혀 결과가 안 나온 거지. 지금까지는 큰 이 성과를 보면 뭐 없었다 보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이 성과가 꽃이 돋아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이런 자료는 한 개를 모으는데 보통 한 몇 개월 걸립니다. 아까처럼 그 자료 하나 만드는 데가 몇 개월 걸려요. 그 이런 자료는 한 400개 모으니까. 밑거름 역할을 하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